자, 57번 문제 봅시다. 주의토지통행권 보는데 47페이지. 자, 상인관계 하면은 주의토지통행권이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57번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 공로에 이르는 상당한 폭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의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보다 자, 여기서 그 끝에 앞에 거 다 부연 설명이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지. 앞에가 부연 설명이에요. 알겠죠? 뒤쪽에 줄 거놓고. 1번 맞죠? 2번. 2번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앞에 그 부연 설명 빼보고, 두 번째 줄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인정이 된다. 우리 판소도 다 있죠? 자, 그래서 판례 정리해보면 1번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1번, 2번 다 맞아요? 3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보상 의무가 진다가 아니라, 자, 이게 뭡니까? 220조 내용입니다. 220조.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가 되면 무상통행권이죠. 무상통행권입니다. 보상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무상통행권 220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주의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자, 핵심이 장차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27회 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맞고. 그 다음에 5번. 비록 단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축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에 방해가 될 때는 주의토지통행권 행사에 의해서 철거되어야 한다. 철거해야 되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3번.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될 때 무상통행권입니다. 자,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3번 틀렸어요. 자, 58번 문제 갑시다. 다음은 부동산의 점유취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자,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49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49페이지 점유취득시효. 자,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부동산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지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시효취득자는 이전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어디가 핵심입니까? 이전 등기에 의해서 취득한다. 맞죠?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맞아요? 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 아닙니까? 그 얘기고. 3번. 자기 소유 부동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죠. 우리 시험 몇 번 나왔던 거고. 4번.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 등기 명의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나요? 자, 시효 완성된 후에 줄 꺼놓고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 등기 명의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죠? 왜? 시효가 완성됐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짓게 아니죠? 맞죠? 자, 보세요. 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판소노트에 보면은 50페이지 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X 토지를 몇 년간입니까? 우리 20년간 두 번째 평원 공연하게 자주를 준비하고, 세 번째 뭐 암으로 취득합니까? 등기함으로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는 누구 겁니까? 여전히 누구 겁니까? 각거지. 하기 전에 얘가 병이 드는 김에 이제 실제 소유자는 누가 돼버립니까? 병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지요? 5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원소유자에 의해서 설정된 근저당 권이 피담보 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변제 상당에 대해서 원소유자의 구사권 행사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죠. 갚아주면 끝입니다. 아시죠?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 앞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돈을 갚았다 해서 지가 구상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9번 문제. 공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돼 있습니다. 자, 공유 판서노트 51페이지 펴시고 51페이지 펴시고
공유. 자, 이게 또 모의고사 문제 풀이 하면 여러분 실력 계속 올라가요. 알죠? 예,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알죠? 봐야 돼요. 알죠? 실력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알죠? 예.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책임진다니까? 책임진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점수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59번 다시 가겠습니다. 공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딱 보니까 됩니다. 지랄하고 있네요. 너무 길다. 맞죠? 이만 길게 안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승계되고, 특약 후에 공유자가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의 특약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너무 길어가 감을 잃어버렸어요. 앞에 내용을 두 줄만 넘어가면 앞에 내용 잊어버리거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사용 수익은 관리죠, 관리. 네. 관리에 대해서는 무슨 수로? 과반. 변경할 때도 과반수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사용 수익하고 관리, 이 사용 수익이 관리에 가는 내용인데, 관리를 할 때는 과반수라고 변경할 때도 과반수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갑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하여 공유자 전원의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되고, 자, 필요적 공동소송. 자, 우리 판소노트 52페이지 딱 보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데 필요적 공동소송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판소노트 돼 있어요? 돼 있죠.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저 문제 지문 다시 갑니다. 59번에 2번.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분할 절차에 참가해야 된다는 얘기는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그 분할 절차에서 공유자의 일부가 제외된 경우는 효력이 없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법원이 각각 을의 공유인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을 갑의 단독 소유를 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을 분할할 수 있다. 가격 배상의 방법도 분할한 방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판소도 찾아보이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없을 리가 없지. 뭐 다 있지. 있죠? 또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격 배상. 찾았어요? 네, 다 우리 유학집에도 있고 다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3번 맞죠, 그러면? 4번. 공유자는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불분할 특약이죠. 자, 제발 보세요. 저를 불분할 특약 몇 자? 5년. 우리 뭐 다 외우고 있어요. 맞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불분할 특약은 5년입니다.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한 날로부터 또 5년을 넘지 못한다. 갱신할 수 있다가 이제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맞고. 다 맞지? 그럼 다음에 몇 번이겠어요? 5번. 읽기도 싫다. 너무 길어가. 그런데 이 판례는 5번 판례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어떤 판례냐면은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있어요. 상호 명의 신탁. 자, 이 시험에 10년 동안 2번 나왔던 건데, 정확히 명의 신탁까지 가서 보면은 3번 나왔어요. 요걸 이제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지분 등기를 하고, 요렇게 구분해서 요 부분은 내가 사용하고 요 부분은 을이 사용하고, 요렇게 해서 서로 뭡니까? 자, 여기 갑을 이렇게 지분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갑을 있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얘한테 무슨 신탁합니까? 명의 신탁을 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갑을 있는데, 여기 갑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얘한테 무슨 신탁합니까? 명의 신탁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상호 무슨 신탁이다? 명의 신탁이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하고 같이 돈 투자해가 땅 사가지고 요 부분 네가 뭐 전원주택 사고 내가 이쪽에 짓고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고. 왜 그러냐면 탈세 탈루 목적이 없어. 왜? 지분별로 세금을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때리거든. 맞죠? 그래서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중요한 판례가 29회 때 시험 나왔던데,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유관계일 때 공유를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상호 명의 신탁인 경우에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이 판례를 아느냐 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3번 나왔다고, 3번.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5번. 갑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A 토지 전체 간에서 각각 을의 공유로 이전 등기를 마쳐 갑을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 줄이고 상호 명의신탁인 경우는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햇빛 났습니다. 햇빛 났어요? 네, 햇빛 났어요. 자, 저는 오늘 또 마치면 또 오후에 내일 그 주택관리사 시험이거든요. 울산공고 가가지고 현수막 붙여야 됩니다. 현수막 끝내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래야 되나?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가서 이제 뭡니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 그 중개사법 특강이죠, 여러분은. 특강하는데 저는 아침에 저 공고 갔다가 응원도 하고 맞죠? 근데 울산의 유일의 이제 주택관리사 학원이니까 알죠? 가서 이제 뭐 홍보도 좀 하고 전단지 돌리고, 자, 전단지에 끼어서 뭡니까? 마스크도 일회용 마스크 있잖아요. 내가 저 몇 개 이제 구입해놨는데 그걸 제가 해가지고 한 개씩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학원 명령 딱 해가지고 마스크 주는데 안 받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맞죠? 홍보하면 괜찮죠? 네. 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인펜 주고, 네? 컴퓨터 사인펜은 옛날에 대량 주문해놔가지고 학원에 많이 써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2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개. 뭐 또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우리 모의고사 칠 때마다 한 개씩 드리잖아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면 딱 확인해 보세요. 시험 칠 때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시험 칠 때마다 한 개씩 주거든요. 달라가지고 집에 가니까 컴퓨터 사인펜 한 10몇 개 있던데요, 얘들하고 선생님이 시험 칠 때. 그러니까 그래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10몇 개 드릴 테니까 제발 좀 그 시험 당일날 가져가세요. 중요한 건 집에 놔두는 게 아니고. 알죠? 근데 당일날 가면은 또 이제 2개 가져가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당일날 갈 때는 한 2개 내지 3개 두고 가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또 옆에 우리 수강생들 있으면 한 개 주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원래는 주는 게 아니죠. 원래는 주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안 되면 주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뭐 닭까지 가르치면 좋은데. 그렇죠? 닭까지 가르치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6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그리고 59번에 그 5번 지문 중요합니다. 표시해놔야 돼요.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호 명의 신탁인 경우는 공유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중요한 판례. 잊어버리면 안 된다. 60번 문제. 다음 중 갑이 지상권, 법정 지상권 또는 관습부산 보증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어렵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갑의 아버지인 을은 A 토지 안에서 등기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상속인인 갑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돌아가셨죠? 네. 자, 물어볼게요. 지상권과 같은 물권은 양도상속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양도상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받는 거야 1번. 아시겠죠? 그거 받는 거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 위에 B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B 건물에 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A 토지만 병에게 매도됐다. 이게 뭡니까? 305조 내용입니다. 305조. 뭐 305조 하면 모르죠? 305조가 뭐냐? 우리가 이제 305조 전세권에 대한 법정이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305조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갑이 이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이 토지가 특별 승계인에 넘어가 버리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병인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뭐가 인정된다고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맞죠? 자, 이게 이제 305조의 법정지상권인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로 볼게요.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 위에 B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A 토지에 B 건물을 갖고 있는데 소유자 동일하죠?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B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는데 B에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B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맞네요.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줬네요. 맞죠? 자, 이렇게 설정해 준 경우 A 토지만이 병에게 넘어갔다. 이 얘기네. 그러면 이 병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 병이 이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2번 또 법정지상권 승인해야 해? 한다.
맞죠? 한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다 성립이에요. 그 다음 3번.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 위에 B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 위에 B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죠? 자, A 토지에 대해서 설정한 근저당권 이게 임의경매로 A 토지가 누구에 넘어갔습니까? 을에게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일단 법정지상권은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데 임의경매가 돼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이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이 건물 소유자에게 뭐가 인정되더라?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3번 또 되네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요. 자, 4번. 갑은 미등기 B 건물을 대지인 A와 A 토지와 함께 양수하였는데 대지대에서 등기를 넘겨받고 상태에서,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우리가 미등기 나왔잖아요.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똑같아요. 미등기 건물을 받았는데 어디만 받았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만 받았다 했잖아. 토지만 등기했다 했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토지만 받고 건물은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 달라? 다르죠. 반드시 법정지상권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다가 경매나 매매나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4번은 맞다 틀렸다? 틀린 겁니다. 요 시험에 2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2번 나왔던 지문. 미등기 건물을 대지하게 받았는데 대지만 등기하고 나오면 무조건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시험 지문 읽을 때 미등기 건물을 대지하게 받았는데 대지만 등기하고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뒤에 건 읽지도 말고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시험에 2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4번 X. 5번. 갑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건축하고 하던 중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완공됐고 그 후에 저당권 실행이 되어서 을에게 넘어왔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된다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법정지상권 승인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 맞고,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안 되는 것은 4번입니다. 이 판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하게 받는, 대지만 등기하고 했는데 그때 설정됐어.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법정지상권 승인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 61번. 다음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자, 전세권 일단 펴놓고 갑시다. 53페이지. 전세권 53페이지입니다. 자, 53페이지 전세권 펴놓으시고, 자, 문제 풀고 갈 수 있나요? 옳지 않은 것. 1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유입비에 관하여 그 가액 증가, 자, 유입비 나오면 줄 끊고, 그럼 뭐 나옵니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거 나오고, 누가 선택합니까? 소유자가 선택에 쫓아서 지출금액 또는 상한액을, 증가액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며 전세권 지급이 있어야 전세권이 유효하게 승인한다. 전세금은 요소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 그 목적물의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가 있다. 처분 등 할 수 있죠. 네, 됐습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전세권의 갱신청구는 인정돼야 안 돼?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전세권의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 20개 현존할 때 전세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계약갱신청구권은 지상권에만 있고 전세권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갱신을 할 수 있어. 10년 갱신할 수 있죠. 갱신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5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수간 수선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309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전세권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 지상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유치권 61페이지 펴시고 자, 또 봅시다. 61페이지.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유치권은 뭡니까? 물권이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법정 담보 물권이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죠? 이 말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이 말이지. 맞고. 3번 건물 임차인에 대해서 건물 임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 줄 거에 대해 보부권은 우리 판소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62페이지. 보부권은 외우고 있죠? 보증금을 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부속물 매수대금을 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권리금을 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요. 원상복구 특약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보증금 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해야 되는데 인정된다고 했죠? X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3번 X고 28일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3번 X.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323조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하다고 했죠? 자,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부권원은 결례성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보면 보부권원. 그래서 28회 때 시험에 보부권원 외우고 있으면 바로 맞춰 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문제.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입니다. 자, 침해와 구제는 또 펴야 됩니다. 판소노트에. 자, 침해와 구제 어디입니까? 66페이지죠? 판소도 66페이지 맞습니까? 네. 자, 펴놓으시고 이제 갑니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물권 청구에 의해서 방해, 배제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데 뭐는 없다고? 반환 청구는 없다 했죠? 자, 옆에다 적어놔야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 또 자, 뭐 없다? 지역권 없다. 저당권 없다. 두 개죠?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판소노트 36페이지에 있는 거 알죠? 얼마나 많이 받는지 거의 빵꾸나 정도로 해놨을 거라. 자, 왜냐하면 시험 지문으로 정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지역권에서 내든지 저당권에서 내든지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은 선순위 저당권이 변질돼서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죠.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는 거지. 맞죠? 앞에 변제가 소멸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후순위 권자는 자기 권리 행사를 위해서 앞에 등기에 말소할 수가 있다.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2번 X죠? 3번 갑니다. 저당 목적물의 침해로 저당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그 침해로 저당권자가 피담보증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저당 목적물의 침해로 저당권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는 것은 그 침해로 저당권자가 피담보증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정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받을 수 없을 때 손배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맞고 4번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저당권 실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불법행위 후 곧 청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불법행위가 손배 들어가는 거죠. 맞고 5번 저당 채무자 자신이 저당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호 청구가 기한이익 상실을 위한 즉시변제 청구를 함께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면은 자, 판소도 보세요.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면은 즉시 변제나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돼 있죠? 판소도 돼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우리가 선순위가 변제되고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다. 후순위 전환권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해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 방해 배제 청구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64번 근저당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근저당은요 67페이지죠. 판소도 67페이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근저당입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보겠습니다. 1번 너무 길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유출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거래 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 채무에 예정된 원본 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그때까지 잔존 채무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아, 알았다. 알겠죠? 알았다. 이 말 기억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됐고. 근데 1번 모르겠는데 2번 확실히 알잖아. 자, 우리 판소 딱 보세요. 자, 우리가 피담보 채권 확정, 피확정 나와 있죠. 또 결산기 도래시 계약이 기본 계약이 해지나 해지됐을 때 파산했을 때 경매 경우가 중요하다 그러죠. 선순위는 신청 시, 선순위 시오시오시야. 선순위는 신청 시, 후순위는 동그라미잖아. 완납 시. 그러면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완납 시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또 후순위 나왔으면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고쳐놓으시고. 그래서 2번 틀렸고 29회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X. 3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 약정에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맞죠? 임의적인 내용입니다. 존속기간은 맞고. 4번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 일부가 대변제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저당. 자, 우리 판서도 뭐 있어? 다 돼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피확정되면 뭘로 바뀐다고? 보통저당으로 바뀐다고. 곳곳에 다 있어요. 곳곳에. 아시겠죠?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러면 64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후순위는 완납시. 후할 때 동그라미, 완납시. 동그라미. 이응. 오케이? 자, 됐고. 6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판소 노트는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 7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펴놓으시고 2페이지 펴놓습니다. 계약의 성립. 72페이지 핍니다. 폈어요? 자, 펴놓고 이제 봅시다. 65번에 옳지 않은 것. 1번. 청약의 승낙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줄 것이고. 승낙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붙였단 말이야. 그러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승낙기간에 회답하지 바라지 않으면 계약은 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기간 내에 답 없으면 계약 성립했는데 이러는데 그건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 이거 시험에 28회 때 29회 때 나왔던 거예요. 자, 2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에 대해서 대한 승낙만 있으면 그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우리 판소도 한번 보고 갑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이고 구체적 의사표시고요.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요. 발신 후 사전 변경된다 하더라도 효력 영향이 미치지 않고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고 승낙 적격은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 들어봤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5번에 2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고 구체적 의사표시다. 맞죠? 맞는 내용이고 3번 승낙은 구체적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맞죠? 자, 맞고 4번 갑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이고 기네. 맞죠? 일단은 내용도 일치하고
당사도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주관적으로 일치하고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5번 어떻습니까?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객관적 합치가 있으면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 요건으로서 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한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이게 틀렸죠. 존재해야 적법 위약에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뭐 길게 안 냅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이제 계약 성립에 대해서 문제 한번 보세요. 길게 안 나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자, 66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시이행의 합병권입니다. 팔리테도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동시 합병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어렵다. 가르친 적도 없다. 알겠죠? 책에도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서 찾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법서 보면 있습니다. 이거 뚜껑책 한번 보고 싶으면 오세요. 알겠죠? 즐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게입니까? 답이 1번이에요. 맞죠? 그냥 넘어가면 돼. 금전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갖는 동시 합병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왜? 채권이 뭐 됐습니까? 그대로 넘어갔잖아. 알겠어요? 자, 금전 채권에 압류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 채무자가 제3자에 갖는 동시 합병권은 그대로 넘어갔고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합병권을 상실해야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됐을 때도 그대로 합병권 존속하죠.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되겠다. 펴야 되겠다. 안 돼. 펴야 되겠다. 75페이지에 성립 요건에서 상무계약 나와요. 동일성 유지되면 합병권 존속한다고요. 그래서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면은 그대로 합병권이 존재하고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합병권 존속한다 있잖아. 자,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66번의 1번 내용이 뭐냐면은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이 있는 경우 채권 추심에 대한 제3 채무자가 갖는 동시 합병권 그대로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1번 정답이고 2번 갈게요. 부동산 매수인이 선의행 의무가 있는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선의행 의무자가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했다. 제 핵심이 그겁니다. 뭐가 도래하면? 잔대금 도래하면 부동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인정기 소유 서류를 제공 의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시관계 인정되지 않는다가 인정된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75페이지 보니까 옆에 그림이 있죠.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잔금 와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 세 번째 3번 돼 있잖아. 잔금하고 중도금에다가 지연이자 16일분 지연이자하고 넘기는 거하고 뭡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오케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66번에 2번은 틀렸습니다. 인정된다고 해야 되고. 3번 임차인 임대차 종료 후에 동시행 합병권에 의하여 임차 목적물의 점유하고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증금 반환 안 해가지고 내가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뭐는 줘야 돼요? 월세는 줘야 된다.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월세를 줘야 된다 이거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알겠어요?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뭘 안 줘가지고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자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고 있죠.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금 반환 동시이잖아. 그래가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하니까 뭘 줘야 돼? 월세는 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수무 씨는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어요? 아직부터 안 왔는데. 아직부터 안 왔어요? 예, 예. 항상 여기 딱 보면 여기 계셨는데, 예, 뭐죠? 오늘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전달해 주세요. 원장님 찾더라고. 알겠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할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3번 X, 4번. 동시행의 합병권은 상무계약 이외의 법률관계에서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안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부담부 증여 들어봤어요?
증여는 쌍무가 편무잖아. 사증여 들어봤어요? 아따 또 해야 되겠다. 사용대차 한숨 쉬지 말고 사증여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대차 증여 현상하고 있잖아. 증여는 뭡니까? 편무계약이잖아. 편무계약인데 부담부 증여 들어봤어요? 부담부 증여 들어봤어요? 그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예를 들면 세금 네가 내리 공짜로 줄게 이런 경우 있잖아. 세금 내는 거하고 공짜로 받는 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다시 가면은 동시행 한별권은 상무계약 이외의 법률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오케이? 부담부 증여.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당사 채무에 대해 이행 제공 후 상대방의 수령지체에 빠졌다면 그 후 이행 제공이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진다? 아니죠.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또 틀린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1번은 뭐 그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참고 보시고 67번 갑은 을에게 자신이 키우던 돼지를 100만 원에 팔았다. 돼지를 인도하기 전에 홍수로 돼지가 유실되었다. 맞죠? 이게 뭐예요? 위험 부담이지. 위험 부담. 자, 홍수, 태풍, 지진 지금 뭐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 난리잖아요. 일본 지금 사망자가 67명이가 그러대요. 물이 잠겨가지고. 자, 하여튼 그런데 이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입니다.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답 몇 번입니까? 2번 답이 2번이잖아. 왜 2번이야?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자, 이거 판소도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폈어요? 판소노트 5페이지 한 펴봅니다. 위험부담 나와있죠? 계약 체결 후에 태풍 지진으로 이렇게 멸실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무슨 부담이 되고 위험부담이 되고 자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100만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면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그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위험부담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답은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68번 문제로 갈 건데 68번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우리 파스노트에는 82페이지, 78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78페이지에 78페이지 폈어요? 자, 요거는 또 그려야 됩니다. 가불병정 그려야 됩니다.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병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갑은 자, 갑이 있고 그다음에 갑이 요약자고 자,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뭡니까? 수익자. 2억 원 채무가 있다니까. 이 둘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대가 관계. 자, 그렇게 해서 2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매매 대금을 이 사람은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을이 다시 2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요. 맞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병에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맞죠?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맞죠? 돈은 누구 준다고? 병이 준다고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은 맞습니까? 병이 수익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줄 꺼놓고 수익의사표시를 하면은 권리가 생겼죠? 을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일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게 뭐예요? 대가관계는 보상관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 바로 오케이. 됐어요? 자, 2번. 갑이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득을 해주지 않더라도 병이 수익의사표시 한 후에는 을은 병에게 2억 원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자, 보세요. 이거잖아. 네가
X 부동산 안 주면 내 돈 못 줘라고 할 수 있잖아. 계약의 기한 항변할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되죠. 옆에다가 계약의 기한 항변입니다. 계약의 기한 항변, 동시에 항변권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기한 항변, 계약의 기한 항변할 수가 있다 해야 되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자, 여기서 포인트. 병이죠. 체제라는 단어 나오면은 누가 해제하느냐를 찾아야 돼. 병이지, 병. 병이 아니고 갑이 아니면 을이 해야 되죠. 병 나오면 무조건 해제할 수 없답니다. 없다. 이따가 아니라 없다 하시고. 4번. 을은 병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수익 확률 여부에 대해서 체고할 수가 있으며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물어만 답 안 주면 거절이랬죠. 거절입니다. 거절로 고쳐야 되고. 5번.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 필요 없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이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기본 관계. 그래서 기본 관계 보상 관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답이 1번입니다. 자, 69번 한번 볼게요. 뭐 계약 해제 하는 김에 하고 가자. 자, 옳은 것은 1번.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경우에 이행 불능을 이유로 이행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1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판서 노트의 79페이지 이행 지체죠. 뭐 하고 있다고요? 이행을 지체하고 있잖아. 가압류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행 지체야. 그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최고한 후에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아 틀려. X지 X.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계약 해제의 경우 신뢰이익이 무슨 이익?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원칙이죠. 자, 2번 틀렸고 3번. 계약이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합의 해제 됐죠? 합의 해제돼도 548조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합의 해제 지금 계속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5년 동안 4번 나왔어요. 합의 해제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정리하고 가야 돼. 합의 해제. 모의고사 치면 진짜 많이 합니다.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가 되면요. 첫 번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가산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합니까? 안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제3자는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말이에요. 제3자 보호 규정은 보호가 된다.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보호가 됩니다. 합의 해제가 되면 합의한 대로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지도 않고 손배 청구 못하지만은 그러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죠? 69번의 정답 3번. 4번. 매매계약이 법정 해제가 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부과하는 법정이자는 이행지체가 아니고, 자, 칠판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잖아. 받은 날로부터 자 해제가 되면은 자, 우리 판서부터 봅시다. 또 필기보다는 81페이지. 해제가 되면은 받은 날로부터 대금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무슨 이자를? 법정이자를 부당이득 반환입니까? 이행지입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야? 기억나요? 아,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고. 이행지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다. 판례입니다. 요약집에도 있고, 자, 우리 문제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본서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지체를 인한 것이 아니고 옆에다 밑에다가 법정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것이다. 부당이득 반환의 것이다. 4번 틀렸습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의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5번. 4번 틀렸고 5번. 계약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대항력을 갖춘 자는 법정 해제에 의한 원상 회복에 대한 보호된 제3자에 포함이 된다. 되지 않습니다. 채권 양수 방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부동산은 뭐 되고 등기, 동사는 인도, 임대차는 대항력을 갖춰야지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판소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판소득 딱 해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합의 해제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보호될 수가 있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 다음 매매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네. 1번 어떻습니까? 매매했는데 목적부터 먼저 받으면 이자 줘야 되죠. 원래 6월 1일 날 받기로 했는데 5월 1일 날 등기부터 먼저 받았다. 부동산 받았다. 그러면 대금에다가 뭐 붙여줘야 돼? 이자 붙여줘야 된다고요. 먼저 받았으니까. 법에 그리 돼 있다고. 그럼 1번 맞나요? 맞고. 2번은요? 틀린 거 알겠죠? 핵심. 계약금 계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판소도 82페이지. 계약금 계약이 됐을 때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산하고 끝나는데 요건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2번에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수인 계약금에 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X. 3번.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매에서는 목적물에 하자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어디냐면 85페이지. 85페이지 8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매 받을 때 경매 낙찰 싸게 받았다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빗물이 새고 샤시가 터져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해도 누가 다 고쳐야 돼? 본인이 다 고쳐야 돼요. 알겠죠? 경매는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하자 있는 물건 받았다 해서 나라를 상대로 뭐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죠? 옆에 적어서 국가 영악한 놈이다. 오늘 느꼈잖아요. 양도소득세하고 세금 내는 거 보면은. 아시죠? 재난지원금 조금 주고 뭡니까? 폭탄으로 걷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알죠?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을 건데 서울에 같은 경우는 보유세만 해도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아시죠? 지금 보유세도 지금 엄청 올려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게 보니까 2017년도에 381만 원 냈는데 그 사람이. 예? 20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 갖고 있는데 10몇 억짜리였는데 그때는 지금은 올해 낸 게 800만 원까지 냈는데 내년 되면은 1,300만 내 한 채 맡고 있는데 1,300만 1,300만 원을 세금 내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뭐 1,300원 돈이 아니니까 맞죠? 예.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 맞죠? 1,300원 세금 내고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네. 자 봅시다.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세금이 1,300이면 또 그거 말고 지방세도 또 낼 거 아니에요. 맞죠? 다 합치면 엄청나겠죠. 예. 이 정책 자체가 뭡니까? 집 다 팔고 임대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정책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 올린다. 보유세 계속 올린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팔면 안 되게 만들겠다 이게. 봅시다. 자, 하여튼 그렇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시기에 움츠리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좀 따면 돼요. 알겠죠? 따고 난 다음에 이제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요. 하반기 되면은 우리가 하반기가 올해 많이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풀릴 가능성이 좀 있을 건데 왜냐하면은 대선 되면은 우리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하여튼 근데고 다음 내년 되면은 4월달 되면 이제 또 뭡니까? 지금 부산 또 더듬어가 문제 생기고 서울도 더듬어가 문제 생긴데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대 보니까요. 아이고 참. 자, 하여튼 뭐 갑시다. 이제 우리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0번 문제. 갑자기 뭐 하다가 말았어. 자, 그래서 경매에서 목적물에 하자. 다시 합니다. 자, 담보 책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에서는 목적물에 하자 줄 거 놓고 포인트입니다.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갑자기 경매 얘기하다가 이상을 빠졌어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여야 계약금에 대한 해제를 할 수가 있죠. 배액 상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더라도 매매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고 있는 한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돈 다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면 누가 가져? 매도인이 과실 수취한다고요. 돈 다 주면 매수인이 한다고. 이거 원칙 뭐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자, 돈 다 지급하면 누가? 매수인이 과실 취득하고 월세 취득하고, 자,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입니다. 자, 넘기면 쉬어야 되겠죠? 자,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고 빨리 끝냅시다. 5번